예, 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네 번째 강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자료의 표현과 연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목차부터 보시죠. 수의 표현, 예, 그 다음에 자료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수치 연산 및 논리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출제 경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챕터 자료 표현과 연산이라는 부분에서는 4문제, 5문제, 뭐 3문제, 4문제, 6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네요. 뭐 이렇게 해서 4문제 정도는 뭐 보통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논리 회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의 표현입니다. 비트라는 것은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그래서 비트라는 것은요, 1비트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의 비트값 0과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라는 공간 안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비트들이 8개 모이면은 바이트라는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이트가 되고요. 그 바이트가 이제 워드로 이제 나중에는 정보 처리의 단위가 됩니다. 정보 처리의 단위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자료의 종류는 산술 연산에 쓰이는 숫자나 혹은 뭐 영문자, 그 다음에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특수 기호, 이런 것들이 자료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10진수를 쓰고 있어요. 10진수 우리 뭐 만약에 25 더하기 5라는 이런 덧셈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5를 하면요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10이라고 적질 않죠. 그래서 이 자리는 뭐 2니까 2와 10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 숫자니까 1의 자리에는 0이 되고 이 10의 자리로 넘어가는 자리올림수로 변하죠. 그래서 이 자리올림수와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와 더해서 3이라는 숫자를 발생을 시키니까 3이라는 결과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0으로 돼서 결과는 30이 되는데, 우리가 10진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2진수에서는 이제 0부터 1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과 1을 더했다 이렇게 친다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우리가 그냥 2를 이렇게 쓴다면 아까처럼 5와 5를 더해서 10을 적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을 더하면 0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자리 올림수를 발생시켜서 1, 0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진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8진수는 0부터 7까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6진수는 특이하게 0부터 9까지는 그대로 숫자를 쓰는데 10, 11, 12, 13, 14, 15까지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16진수 계산을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문자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시험 치러 가셔서 16진수 뭐 문제가 나오신다면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적어 놓고 그냥 찾아서 그냥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외우셔도 뭐 더 좋고요. 자, 수의 표현입니다. 진법 변환인데요.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고요. 10진수에서 8진수로 바꾸고 10진수에서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 이상의 경우가 있고요. 소수점 이하의 경우가 있는데, 자, 소수점 이상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소수점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점이 있더라도 소수점 이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상을 2진수로 하려면 2로, 8진수로 하려면 8로, 16진수로 하려면 16으로 계속 나누어서 나머지를 거꾸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라는 것을, 지금 10진수 15라는 것을 제가 계산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저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라는 것을 일단 2진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2, 7이 14니까 15에서 14를 빼면 1이고요. 이 7은 또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 3은 6, 7에서 6 빼면 1이니까 나머지는 1. 그 다음에 3은 또 2로 나눠요. 2, 1은 2. 3에서 2를 빼면 또 1. 그래서 1은 더 이상 2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까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1, 1, 1,
이것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진수로 바뀌었다는 표시를 이렇게 괄호로 2 이렇게 적어주시면 10진수 15가 이진수 1111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는 뒤에 다시 나오는데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에서 다시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이진수로 나오는 것은요. 자리에 1, 2, 4, 8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4, 8에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은 그냥 1이 아니라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자리마다 8이 하나, 4가 하나, 2가 하나, 1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 4, 2, 1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15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라는 것을 또 8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15를 8로 나누면 8, 2, 16이니까 2로 나눌 수 없고요. 8을 8로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8, 1은 8. 그러면 15에서 8을 빼면 7이 되죠. 그래서 그 7은 나머지고 1은 몫이기 때문에 1과 7이 요렇게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1과 7이 1, 7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8진수기 때문에 8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8진수기 때문에 각 자리마다 8의 0승, 8의 1승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1 플러스 그 1의 자리니까 8의 제로승 더하기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8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5가 돼서 15가 8진수 17로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은 소수점 이상을 2나 8로 계속 나누어 가면서 그 나머지를 거꾸로 읽는 방법을 지금 익혀두시고요. 지금 다시 제가 거꾸로 하는 방법 16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는 거 8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다시 다 나오니까요. 일단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수점 이상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진수로 나누고 싶으면 2진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2로, 8진수로 하고 싶으면 8로, 16진수로 하고 싶으면 16으로 계속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누어 가면서 이 방향을 잘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방향부터 저 위쪽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경우입니다. 소수점 이하의 경우인데요. 자, 10.25라는 이런 10진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만약에 2진수로 먼저 바꿔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0을 먼저 정수 위쪽을 먼저 2진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2진수로 바꾸는 거는 다 아시죠? 10을 2로 나눕니다. 2, 5, 10이니까 0이고요. 5를 또 2로 나눠요. 2, 2, 4죠. 그럼 4면은 5에서 4 빼면 1. 그래서 이 2를 다시 또 2로 나눠요. 그러면 1, 1은 2. 이렇게 해서 정답, 나머지는 0이 되고요.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면 1010, 요렇게 해서 이진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점 이하 0.25에 대해서는 이제 이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0.25라는 것은요, 소수점 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0.25를 계속, 아까는 2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2를 곱해요. 2를 곱하면 0.50이 되죠. 자, 0.50에서 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수 부분만, 소수 부분을 말고 정수 부분, 요 부분만 또 혹은 또 요 부분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0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가 지금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1010이라는 거 정수 부분 1010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지금 위에서부터 읽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0과 1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진수로 전체 바뀐 거죠. 이 부분이 10.25가 1010.01로 이진수로 모두 바뀐 게 됩니다. 자, 8진수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가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계속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본 강의에서는 가장 간단한 기초 이론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법 변환인데요. 진법 변환. 이제는 이제 이진수를 아까는 10진수에서 다른 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바꿨는데 이제는 이진수를 뭐 8진수로 바꾸거나 또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에서 8진수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진수의 비트를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입니다. 밑에서부터 3개씩 묶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3개씩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예제가 지금 그 133.1이라는 이 예제를 팔진수를 지금 이진수로 바꾼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역방향으로 한다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진수가 팔진수로 바뀌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진수가 팔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해보면요. 이진수가 만약에 001, 011, 01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그 이진수를 3개씩 묶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3개씩. 그러면 밑에서부터 3개를 묶고 또 3개를 묶고 또 3개를 묶었기 때문에 3개에 대한 이진수, 가중치를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1, 2, 4, 8 갈수록 1, 2, 4, 8 그 무게가 이렇게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01이라는 것은 001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001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001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1이 있죠. 011은 1과 2에 이렇게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2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1 또 011이죠. 011은 또 011 그래서 1자리에 1과 2자리에 1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133이 되고요. 이것은 바뀌었기 때문에 팔진수로 바뀌었다라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건 더 쉽습니다. 133.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하나의 숫자 하나를 가중치를 매겨서 3자리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001, 011, 01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수점도 마찬가지 점을 기준으로 해서 1을 이제 3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001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1, 2, 4, 8이라는 이 무게들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8이라는 거, 1, 2, 4, 8이라는 거 왼쪽으로 갈수록 더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4비트씩 묶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비트씩 묶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0010, 0101 0110 이런 숫자, 이런 이진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것을 이제 16진수로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4개씩 묶어요.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습니다. 그러면 하나 동그라미씩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1, 2, 4, 8이니까 이것은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2, 4, 8 1과 4에 1이 들어왔으니까 1과 4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2, 4, 8이니까 2와 4에 1이 들어왔습니다. 2와 4를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6에 16진수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래서 25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256을 16진수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한 자리마다 4개씩 늘려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 이것은 5, 이것은 6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 2, 4, 8이라는 가중치에 대한 개념을 딱 생각을 해두시고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법을 변환할 때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를 이렇게 변환할 때 무조건 다 이진수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이진수로 먼저 변환을 시켜요. 변화를 시켜서 변환시킨 뒤에 이제 이진수에서 8진수로 가는 법, 이진수에서 16진수로 가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법 변환 마지막인데요. 자, 이진수, 8진수, 16진수에 대한 것을 10진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쉬운 건데요. 먼저 이진수 숫자 1, 0000이 있어요. 그러면 이진수에 대해서 10진수에 대한 가중치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2의 0승입니다. 요거는요. 2의 0승, 요거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의 4승, 그 다음에 0 곱하기 2의 3승, 0 곱하기 2의 2승, 0 곱하기 2의 1승, 0 곱하기 2의 0승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있는 자리가 2의 몇 승 자리인가만 표현이 된다면 금방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이라는 10진수 값이 나옵니다. 8진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0승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8의 0승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8의 1승이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2 곱하기 8의 1승 플러스 2 곱하기 8의 0승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자 2 곱하기 8의 1승 8이니까 8이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8의 0승 8의 0승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은 2가 되고요. 그래서 16 플러스 2는 1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10의 16승을 이제 또 풀이를 한 건데요. 자, 1 곱하기 16의 1승. 이렇게 0 곱하기 16의 0승. 이래서 0승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자리가 0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 곱하기 10의 16승분의 1이니까 이것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1이나 지금처럼 1이나 이런 정수 부분은 그대로 그냥 2진수니까 2의 1승, 뭐 8진수니까 8의 0승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2진수 이거 11.1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에 대해서 두 개의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의 0승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해서 11에 대한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0승이라는 부분이 끝나면 이제 소수점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돼요. 소수점은 0.11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1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1 곱하기 이제 소수점 0.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승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2의 1승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역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2승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곱한 결과가 2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4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뭐 4분의 1 더하기 그 분수 덧셈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은요, 뭐 2개 곱해서 8이니까 8, 2가 8이 됐으니까 4를 곱했죠. 그래서 4가 되고요. 플러스 분모 통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4가 8이 됐으니까 4, 2, 8, 2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2.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면 8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6을 또 이제 나누는 방법은 6 나누기 8을 하면 이제 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6 나누기 8을 해서 0.75가 나오네요. 그래서 0.75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0.75, 7과 5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정수 부분은 지금 2의 1승은 2, 그 다음에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1, 그래서 2 플러스 1, 3이죠. 그래서 3.75가 된다라는 거, 3.75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진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8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이 되고요. 더하기 5 곱하기 8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이 되죠.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8분의 1이 되는데 요것도 계산해서 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아래 부분만 지금 신경 써서 분수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기능사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 뭐 소수점 처리에 대한 부분 집법 변환 부분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진수의 표시입니다. 자, 10진수를 표시할 때, 사람들은 10진수를 표시를 하는데, 컴퓨터는 2진수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10진수가 친숙한데, 컴퓨터는 2진수로 됩니다. 그래서 10진수로 입력을 하면 내부에서 2진수로 바꿔가지고 산술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사람이 봐야 되니까 또 10진수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되죠. 10진수를 이진화 10진수, BCD 코드의 형태로 직접 변환해서 10진수의 산술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BCD 코드라는 것이 문제 출제가 간혹 됩니다. 2005년 한 번,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존 비트는 4비트, 디짓 비트는 4비트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존이라는 부분이 4비트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4비트로 된다. 4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라는 것은요, 반대의 숫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반대의 수.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위해서 가산해가지고 감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수를 쓰거든요. 근데 1의 보수와 그 다음에 2의 보수, 이런 보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절대치 표현이 있고요. 절대치 표현이 있고 1의 보수 표현이 있고 2의 보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수에 대한 개념만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에 대한 설명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1의 보수라는 것은 0은 1로 바꾸고요. 1은 0으로 바꾸는 완전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대시키는. 그래서 입력값에 반전값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이라는 이진수가 있다면 이 수의 보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01, 01이 되는 거죠.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보수값이 01, 01입니다. 1의 보수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의 보수라는 말은 1의 보수를 일단 만들어서 그 다음에 1을 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1의 보수를 만든 거고요. 두 번째 방법 2의 보수를 1010 똑같은 것을 2의 보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보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수를 만들면 얼마입니까? 0101이죠. 0101에서 지금 두 번째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0101에서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은 0이고요. 1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 그대로 내려오고 0 그대로 내려옵니다. 0102, 2의 보수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2의 보수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감상기를 따로 두기보다는 감상기 뺄셈기죠. 뺄셈 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를 따로 두기보다는 보수를 사용해서 그냥 감산의 어떤 뺄셈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보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자료의 표현 방식인데요. 자, 아까 비트, 바이트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비트는요. 가장 최소 단위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비트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됩니다. 바이트라는 부분은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8비트를 우리가 이진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8자리에 대해서 0과 1이 수시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8승이 모든 경우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진 데이터를 8자리, 8비트로 우리가 총 몇 개의 가지수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의 8승을 하면 256이 되거든요. 그래서 256개의 어떤 가지수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주격 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가 바이트다라는 것이 2004년도, 2002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바이트를 1워드라고 하거든요. 1워드를 4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보 처리의 단위로서 CPU가 처리하는 단위죠. 워드는요. 그래서 비트,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필드, 레코드, 블락,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자, 한 번씩 살펴보시면요.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4비트의 모임인데요. 이거는 2의 4승 1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라는 것은 8비트의 모임입니다. 워드는 CPU의 처리 단위입니다.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은 하프는 반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반이니까 2바이트고요. 풀이니까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은 그 2배, 8바이트입니다. 아이템은 필드인데 그 아이템, 항목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레코드라는 것은요. 논리 레코드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처리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블록. 예, 블록은 물리 레코드인데요. 논리 레코드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은 디스크에 저장되는 단위를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표현 방식에서 이제 부동소수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부동소수점이 어떤 것인가? 부동소수점 표현은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 정교하게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소수점까지 표현을 해버리면 아주 더 깔끔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수의 표현이 가능하고 속도는 느립니다. 왜냐하면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같은 비트로 수를 표시할 경우에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보다는 더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다. 더 사이즈가 넓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의 표시에 있어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정밀도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그렇게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과학, 공학, 수학적인 응용에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소수점의 위치를 컴퓨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소수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동 소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동 소수점 숫자를 어떻게 조작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능사에서는 부동 소수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예시문이 나오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정밀도가 높다,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다, 혹은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기본 코드, 아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부분 기본 코드가 BCD 코드가 있고요. ASCII 코드가 있고 EBCD IC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 부분은 출제가 됐었고 BCD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ASCII도 출제가 한 번씩 되는 건데요. 지금 6비트로 표현이 되고 7비트로 표현이 되고 8비트로 표현이 된다라는 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외우시는 방법은 BCD는 3개의 문자죠. 그 다음에 ASCII는 5개의 문자,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E, BCD, IC라는 것은 6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에서 2를 곱하고요. 5에서 2를 더하고요. 6에서 2를 더하면 이 BCD 코드, ASCII 코드, E, BCD, IC 코드들이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들이 몇 개인지 6개, 7개, 8개 이렇게 2라는 것을 맨 처음에는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3이라는 것은 2를 곱해줬고요. 5라는 개수는 2개를 더해줬고요. 6이라는 수는 2를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BCD는 총 6비트, ASCII는 7비트, E, BCD, IC는 8비트로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존 2개, 존 3개, 존 4개,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거, 큰 거 계속 커지지요. 그 순서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숫자는 공통으로 다 4개의 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BCD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고요. 2의 6승입니다. 2의 6승. 그래서 64가지. 데이터 통신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데 쓰고 있고요. 2의 7승, 128. 2의 7승.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확장된 BCD니까 2의 8승입니다. 그래서 256가지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분류를 하는데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 에러 검출 코드 이렇게 코드들에 대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가중치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릿수의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라는 거. 1, 2, 4, 8 이거 거꾸로 썼네요. 다시 1, 2, 4, 8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갈수록 8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중치 코드는 고유한 값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코드는 에러 검출이 가능한 거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해밍 코드가 대표적인 코드고요. 자, 에러 검출 코드에서 해밍 코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5년도, 4년도, 3년도 꾸준히 3년도에는 3번이나 출제가 됐었네요. 2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자,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코드 중에서 발생한 1비트의 에러를 검출하며 이를 교정할 수도 있는 코드입니다. 교정하는 과정까지 묻는 문제가 기사, 산업기사 필기 문제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 기능사에서는 코드에 오류가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교정이 가능한 코드가 어떤 코드인가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 해밍 코드는 오류 교정이 가능한 코드다라는 거 필히 암기해 두시고요. 자, 비가중치 코드에서 대표적인 게 그레이 코드라고 있는데, 자, 이 그레이 코드라는 것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고요. 이 그레이 코드로 나왔는 것을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 자
한번 편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 이진수 최대 자릿수는 그대로 쓰고 그 비트를 다음 이진수 비트에 합하여 올림수를 제거한 합을 그레이 코드의 다음 수로 정해 나간다.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직접 해봐야 되겠죠? 1001이라는 이진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진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맨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XO와 연산을 합니다. XO와 연산은 어떤 거였죠? XO와 연산은 베타적 논리합이었죠. 베타적일 때만 1이라는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과 0은 베타적이기 때문에 1을 주죠. 자, 그 다음에 0과 0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또 베타적 논리합니다. 0과 0은 베타적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0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값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1을 또 베타적 논리합을 합니다. 그러면 둘 다 베타적이죠. 반대가 되니까 베타적이니까 오케이. 정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101 이것이 그레이 코드가 됩니다. 자, 이 그레이 코드가 이렇게 1101이 나왔다면 이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까지도 알아두셔야 이런 식으로 2001년에 나왔던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101 같은 경우에는 1을 또 마찬가지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1과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1을 같이 베타적 논리합을 하는 겁니다. 베타적 논리합 이런 기호죠. 자, 1과 1은 베타적 논리합을 했을 때 베타적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이 자리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0과 여기에 있는 0과 여기에 있는 0 두 개 체크한 이 두 개의 0에 대해서 베타적 논리합을 또 하는 거죠. 베타적 논리합을 하면 0과 0이니까 베타적이지가 않죠. 다시 그래서 이 자리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0과 또 이번에 이제 1과 0은 베타적인지 아닌지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베타적 논리합을 하죠. 1과 0은 베타적이죠. 그래서 베타적이니까 이 자리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00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1001과 여기에 나온 이진수 1001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레이 코드라는 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변화기 등에 주로 사용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변화할 때 변화기 등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코드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특징 꼭 암기해 주십시오. 예, 수치 연산과 논리 연산입니다. 자, 연산의 구분을 이제 단항 연산, 이항 연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자, 단항 연산이라는 것은 입력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입력 하나, 출력 하나. 그 다음에 이항 연산은 입력 2개, 출력 하나. 이렇게 출력은 공통적으로 하나지만 입력이 하나인 것, 입력이 2개인 것에 대해서 단항 연산, 이항 연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항 연산은 출제가 이렇게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자, 그래서 AND, OR, 사칙 연산에 대한 건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이항 연산이 어떤 것인지, 단항 연산이 어떤 것인지, 혹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 연산. 수치 연산의 사용을 하는데 왼쪽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가 있습니다. 자, 시프트가 어떤 거냐면은요, 자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만약에 1010이라는 이진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진수 얼마일까요? 1, 2, 4, 8이기 때문에 2와 8을 더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10이라는 이진수 값인데요. 10진수로는 10이고요. 이진수로는 1010이라는 값인데 이것을 만약에 두 자리를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것이 왼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두 자리를 밀려 나가는 거니까 두 자리를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에 두 자리는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숫자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이죠. 자, 1, 2, 4, 8이고 여기는 8이고요. 8이고 8에서 2를 또 곱하면 16이고요. 16에서 또 2를 곱하면 32라는 무게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32 플러스 8을 하면 얼마일까요? 32 플러스 8을 하면 40이 되죠. 그래서 2비트를 이동했는데 12, 40으로 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2비트, 몇 비트를 이동했는지를 2의 몇 승, 자릿수, 몇 비트 이동했는지 2비트 이동했죠.
2비트 이동했으니까 요게 2라고 딱 쓰면 2의 2승만큼 곱한 효과가 됩니다. 왼쪽 시프트는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를 곱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10에서 4를 곱하면 40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시프트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숫자를 왼쪽으로 밀고 간다라는 의미로 더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곱해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시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마찬가지 1010이라는 그 값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렸다. 밀어버리면 10이 이렇게 밀리겠죠. 밀리는데 오른쪽으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밀렸으니까, 완전히 밀렸으니까. 그래서 1010은 원래 10이었고요. 10이라는 것은 1, 2, 4, 8이니까 2지요. 그래서 10이 이제 2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는 곱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나누기를 한 거예요. 나누기 어떻게, 그 10의 2의 2승만큼 나누기를 한 거죠. 2의 2승만큼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라는 것은 곱하기를 우리가 또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나누기는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0 곱하기 여기 있는 10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이렇게 했는 결과가 2.5가 나오는데, 소수 부분은 버리고요. 이 정수 부분 2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올까 해서 제가 왼쪽 시프트가 뭔지 오른쪽 시프트가 뭔지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하는 거,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더 무거운 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벼운 쪽으로 더 작아진다. 숫자가 작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나누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연산입니다. 논리연산에 사용을 하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불연산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요. 2005년도에 벌써 3번이나 출제가 됐군요. 엔드 연산은 3년도에 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한다. 자, 삭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자, 엔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1, 0, 0, 0000 이렇게 0000이라는 것을 만약에 엔드 연산을 하잖아요. 만약에 엔드 연산을 한다면 두 개가 다 1로 되어야지만 1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0000으로 이런 식으로 엔드 연산을 해버리면 그 자리를 삭제해버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0이 되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엔드 연산은. 왜냐하면 직렬 연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모두 4개를 0으로 세팅을 해서 이것을 엔드 연산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지우겠다라는, 문자를 삭제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100과 0000을 엔드 연산 해버리면 10 하면 0이죠. 10은 0이죠. 00은 0이고 00은 0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100이 0000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삭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0000으로 이렇게 엔드 연산을 시키면 0000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브라는 것은 2004년도에 지금 출제가 됐는데요.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의 레지스터에서 다른 레지스터로 값을 그냥 넣어라, 이동시켜라, 이사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사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화 연산은 뭐 not 연산, 앞에서 이제 논리 연산 하면서 기본 게이트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엔드 연산의 반대가 아니라 엔드 연산과 좀 비슷한 오화 연산이 있는데, 오화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을 결과로 출력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not 연산은 완전히 반대시키는 그런 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료의 표현과 연산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